자, 전 강의에 이어서 이 파이썬에서 그 변수들이 저장되는 그 네임스페이스 공간이 그 레벨에 따라서 다 다른 공간에 저장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자, 이렇게 파이썬의 네임스페이스는 그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영역에 따라 변수들의 유효 범위가 즉 스코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스코프 룰에 맞춰서 그 유효성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스코프를 우리가 이제 LEGB 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E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스티드 스코프, 즉 네스티드 코드 블록까지 포함하는 경우까지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썬의 스코프 룰, 즉 LEGB 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요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이제 하나의 모듈이죠. 요 모듈에서 그 x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게 모듈 레벨 그 모듈 네임스페이스 즉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되겠죠. 요 x는 99 하고 선언하고 여기서 이제 함수를 정의 내렸어요. f1이라는 함수를.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x는 88 하고 이렇게 그 선언을 했죠. 이 x는 이 함수 내부에 선언됐으니까 요 x는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됩니다. 그래서 요 x는 요 지금 그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있고 또 로컬 네임스페이스가 있을 때 요 x는 글로벌에 등록되고 얘는 또 요 함수 내부에 있는 x는 로컬 네임스페이스 등록돼요. 그리고 또 안에 또 이렇게 함수가 또 선언돼 있죠. 네스티드 블록을 가지고 있죠. 이 함수에서 이제 그건 아무것도 변수 선언하는 게 없어요. 다만 x를 프린트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x라는 값이 변경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경 안 되고 그냥 가져다 쓰는 거죠. 이때 인클로징 요건 이제 요거 입장에서 보면 인클로징 레벨이 되겠죠. 요 x는 그래서 그 로컬 요 앱이 또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요 x는 로컬이 되지 않겠네요. 인클로징 그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될 거고 그리고 요 f2 요 로컬 네임스페이스에는 등록되는 변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함수는 근데 그 x를 그냥 가져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경 안 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인클로징 자기한테서 가까운 자기에서 가까운 게 요 x가 제일 가깝죠. 이건 더 멀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x를 가져다 씁니다.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자, 그래서 요 define 그 f2라는 함수는 그냥 x 값을 프린트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f1에서 x를 88 선언하고 요 함수 선언되면서 f2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버리죠. 자, 이렇게 적고 마지막에 가서 f1이라는 함수를 실행시켜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때 f1을 실행해버리면 요 함수가 실행이 되죠. 요 함수가 실행되는데 요 함수가 실행되면서 x는 88 그 할당을 시켜주고 f2를 또 실행을 해버리죠. F2를 실행을 해버리니까 요 x를 갖다 찍어 프린트하게 됩니다. 출력하게 돼요. 그래서 88이라는 값을 출력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각각의 요 같은 x라 하더라도 요 x는 그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되고 요 x는 인클로징 그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됩니다. 로컬 네임스페이스는 등록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 근데 이게 지금 파이썬 3.x 부터 이제 이렇게 성립되지만 그 올드 버전, 예를 들어서 파이썬 2.x 이때는 이렇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은 동작을 안 해요.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똑같이 동작을 시키려면 얘는 여기서 x는 99는 빠졌는데 자, 여기서 f2를 선언하면서 함수 f2라는 걸 선언하면서 이렇게 디폴트 값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기본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f2x 이래가지고 안 되고 x는 그 요 x를 갖다 써라 하는 요 x를 쓰라 하는 거를 디폴트 값으로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 x 하면은 이제 88을 똑같이 그리고 f2 똑같이 하면은 f1 실행하면 f8 88을 프린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요 x 쓰라 하고 그냥 동작시키면 올드 버전에서는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올드 버전이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피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올드 버전에서 그냥 이렇게 단일 함수를 2개 선언해 주면 돼요. 이렇게 단일 함수를 2개를 선언을 해가지고 이 F1과 F2를 단일 블록으로 네스티드 블록으로 하지 않고 단일 블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F1에서는 x는 88 선언하고 F2x를 호출하면 돼요. 실행시켜 주면. 그리고 F2라는 함수는 이 x 받아온 x를
출력해주는 이런 함수라면은 얘는 F2X를 갖고 실행하겠죠. 그럼 F2에는 88이 들어가서 프린트 X는 88에서 F1을 실행시켜 버리면은 이 F1을 실행시키면 88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건 뭐 3.60X에서도 똑같아요. 3.0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3.x에서도. 자, 이 인클로징 네임스페이스 탐색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인클로징 스코프를 이제 탐색하는 거, 룩업하는 것은 이 중요한 사실은 인클로징 펑션이 종료가 되어도 끝나도 그 동작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함수를 우리가 팩토리 펑션이라는 건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한번 딱 만들어지면은 뭐 끝나든 안 끝나 그 함수는 그대로 존재하는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그 팩토리 펑션 혹은 클로저 펑션이라고 그래요. 클로저 펑션. 그래서 이 F2 같은 게 이제 클로저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F1 잘 보면은 아까는 F2를 여기서 실행을 했죠. 실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F2를 반환하는 걸로 만들어 놨죠. 실행을 해버리니까 종료된 거를 우리가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없어서 그 함수 자체를 반환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F1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버리면은 F1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은 이 결국은 X는 88 하면서 그리고 요 F2라는 함수가 있고 F2라는 함수를 얘는 반환을 해버리겠죠. 리턴해 주죠. 그럼 여기서 F1을 호출해서 그러면 리턴이 F2이기 때문에 이 액션에는 F2 함수가 이 액션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액션은 결국은 뭐랑 같냐면 F2하고 같아요. 그래서 액션을 호출해서 실행시켜 버리면 이거는 결국은 F2를 실행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그 결국 F2를 요 실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88을 찍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뭐냐면 요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리턴까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F1 함수가 종료된 거죠. 종료됐는데 종료되고 나서 액션을 실행시켜도 액션에 F2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X 변수 값하고 이 함수의 기능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얘 F1은 끝났어도 요 내부에 있는 클로저 함수 요거는 그대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동작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팩토리 펑션 혹은 클로저 펑션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함수의 속성 변수인 그 클로저, 이 클로저라는 속성 변수가 있는데 이런 속성 변수를 통해서 이게 이 함수 내부에 이 클로저 함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있으면 이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 변수를 가지고 그 함수 이름 점 이렇게 클로저를 가지고 하면은 그 함수를 어떤 클로저 함수를 가지고 있다 내부에 이런 거를 프린트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클로저라는 속성 변수는 그 함수 정의를 다루는 강의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다뤘죠. 자, 그럼 예를 하나 또 살펴보죠. 이제 이런 경우는 함수 함수가 인너 레벨에서 함수를 포함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이거는 함수 대신에 람다 펑션을 포함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펑크라는 함수를 디파인하면서 선언하면서 뭐 x는 4 하고 이제 변수 선언해주고 요건 이제 그 인클로징 거기에 선언되겠죠. 왜냐하면 이 람다라는 함수가 이 안에 또 있습니다. 이 람다 함수는 여러분들 몇 번 간간히 다뤘었죠. 이 람다 함수는 그로 구성되는 게 이 람다라는 이름하고 그다음에 요 함수의 그다음에 요 세미콜론을 콜론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요 뒤에는 실행해야 될 명령들이 기술되고 여기에는 요 명령분이 사용해야 될 변수들이 기술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람다 함수를 보면은 요 람다 함수는 n이라는 걸 변수로 쓰면서 x의 n승을 실행해라. 즉 x의 n승을 실행하는 거죠. 이런 함수 그 람다 함수예요. 그 x는 어디서 왔냐? 요 x는 요걸 갖다 쓰라는 얘기죠. n은 이제 사용자에서 인수로 받아 먹어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액션을 반환해 주죠. 자, 그래가지고
그 x는 펑크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x의 요 액션 함수가 여기에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x를 이렇게 뭔가 실행을 하면 이거는 요 람다 함수를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액션이 람다 함수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 펑크라는 함수가 종료된 거예요. 여기 이 시점에서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람다 함수는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x는 4도 그 안에 간직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일종의 팩토리 펑션이고 클로저 펑션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하고 x2를 해버리면은 요 x2가 결국은 요 람다 함수에서 n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n으로 들어가서 n이 이제 2가 되고 x는 4를 갖다 쓰고, 그래서 4의 제곱을 출력하게 됩니다. 16을 출력하게 되죠. 자, 근데 이거를 올드 버전에서 하려면 이건 파이썬 3.x부터 성립되지만 올드 버전인 2.x, 2.6이죠. 보통 올드 버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올드 버전에서 우리가 하려면은 이렇게 그 디폴트 값 함수를 선언하면서 디폴트 값을 주는 것처럼 그 람다 함수에서도 람다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n만 적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x는 요걸 갖다 써라 해서 디폴트 값을 x는 x로 해서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요게 좀 불편하죠. 이제 이래서 나중에 얘기하면 넌 로컬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자, 올드 버전 뭐 여러분 쓰지 않을 거니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LEGB 룰, 아까 스코프리라고 그랬죠. 요 LEGB 룰을 적용하는데 그 한 개의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 예외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예외가 이제 뭐냐면 그 네스티드 된 함수, 즉 인너 블럭에 들어간 함수가 람다 함수가 됐던 간에 혹은 일반적인 뭐 함수로 디파인을 했던 간에 이 함수가 루프 내부에, 즉 반복분 내부에 존재하고 있고, 그 인너 레벨에 있는 함수가 반복에 의해서 변경되는 인클로징 스코프의 변수를 참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앞에서 변하는 인클로징 스코프의 변수가 변할 텐데 자꾸 이 변경된다고 그랬죠. 변하는데 변하면서 결과로 나오는 건 나중에 이 최종 변경된 최종값만 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변하면서 중도에 나온 결과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즉 변수의 최종값만 유효하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케이스인데, 그 make actions라는 함수를 하나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요 액션 이제 act라는 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요 리스트에는 이제 액션들의 리스트, 액션 1, 액션 2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for loop을, 요 룹이 있죠. 반복문이 있죠. 반복문 내에 요 코드 블럭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일종의, 즉 람다 함수도 그러니까 반복문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 k 값이 자꾸 바뀌겠죠. 레인지 0에서 4까지니까 레인지 5 했으니까 0에서 4에서 k는 0, 1, 2, 3, 4 이렇게 하면서 0, 1, 2, 3, 4에서 5번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 람다 함수가 x에서 아까처럼 x는 요 그대로 x라는 걸 갖고 노는데 k는 여기서 변하는 걸 갖고 이제 사용해라. 그리고 x는 받아 먹어라 이거죠. 호출할 때. 그래서 x는 이제 받아 먹을 거고 요 k는 요 변하는 값을 갖고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k의 x승의 값을 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 시키면서 요 x라는 리스트에다가 요 람다 함수들을 계속 리스트에 집어넣죠. 그러면 람다 함수가 5개가 여기에 기록될 겁니다. 즉 뭐냐면 x가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에 람다 함수가 기록되는데 그 제일 처음에는 k의 0의 x승, 그 다음에 1의 x승, 그 다음에 2의 x승, 그 다음에 3의 x승, 그 다음에 4의 x승, 이렇게 이런 함수 람다 함수가 이제 리스트로서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x를 리턴해 버리죠. 그럼 요런 함수 람다 함수들이 5개 들어있는 리스트가 반환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0하고 찍으면은 x0는 요 함수예요. x1은 요거고 x2는 요거고 x3, x4가 되겠죠. 그래서 x0만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함수 람다 함수명만 준 거예요. 람다 함수명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람다 함수 이름은 x 인덱스로 하니까 제로고 요거는 x1이고 요건 x2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값을 뽑아 놓으려면 x라는 값을 줘야 되겠죠. x 값을. 그래서 요 함수에 이제 요 람다 함수에 요 x 값을 줘 줄 때 요거에서 함수에 이제 매개 변수 인수를 주는 거죠. 인수를 2를 주고 뭐 3를 주고 1을 주고 하면은 그래서 x0하고 이제 매개 변수 쪽에 인수를 넣어줄 때 2를 넣어줬죠. 인수로서. 그러면 요 x0에 x가 2로 들어가니까 0의 2승 해서 뭐 해봐야 0이 나오겠죠. 0이 나와야 되죠. 사실은. 그 다음에 x2니까 x0로 1, 2 여기 x2예요. x2에 2가 들어가면 2의 2승 4를 찍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생각으로 4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x4, 2 했으니까 그 x4에 x가 2가 됐으니까 16을 찍어야 돼요. 근데 결과를 보면 다 16만 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즉 앞에서 0, 1, x 그 x k 값이 1, 0, 1, 2, 3, 4로 변했을 때 이거는 다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다. 요것만 동작한다는 얘기죠. 변수의 최종값만 유효하다. 즉 k가 4인 경우만 유효해서 그걸로만 동작.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동작 여기에서는 x0니까 이게 동작해야 되고 x2니까 이게 동작해야 되고 x4니까 이제 이걸 동작해야 되는데 다 어느 걸 동작시켜도 다 값은 이 똑같은 값을 넣어줬을 때 0, 4, 16을 찍지 않고 다 16만 찍는다는 얘기예요. 즉 얘만 동작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얘는 유효하지 없어졌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LEGB 룰에서 하나 예외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동작시키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람다 함수에 k는 k 해가지고 디폴트 값을 주어준다는 얘기죠. 요 k를 여기서 요 k를 쓰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로컬 변수 개념하고 값이 바뀌면은 인클로징 변수로 인클로징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 파이썬 값이 바뀌면은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로컬 변수는 한 번 사용하면 끝납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이렇게 선언해 주면 그때그때 값을 갖다 쓰라는 얘기가 돼 버려요. 여기 거를 갖다 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이제 리스트에 0의 x승, 1의 x승, 2의 x승, 3의 x승, 4의 x승 이렇게 x가 리스트 람다 함수 5개가 그 리스트로서 나열된 x라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x0면 요거죠. x0에 2 넣어주면 x의 2가 돼버리죠. 그럼 0의 인승에서 0을 찍죠. 그 다음 x2 하면 0, 1, 2 이거죠. x2에 2니까 x가 2 들어가면 4를 찍죠. 그 다음에 x4 하면은 요 4에 똑같이 2를 넣었으니까 이때 16을 찍죠. 이게 제대로 찍죠. 값을. 이렇게 디폴트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이거는 바뀌지가 않죠. 값이 바뀌질 않죠. 이 앞에 있는 얘하고 차이점은 얘는 이 k 값이 for loop를 돌면서 자꾸 바뀌고 있죠. 이거 인클로징 레벨에 있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코드블 네스티드 코드로 바깥에 있는 k죠. 요게 자꾸 여기서 아까처럼 바뀌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때 값을 가지고 기본 값을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얘랑 얘 차이는 얘는 바뀌는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는 뭐냐면 maker라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n이라는 파라메타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인수로 받겠죠. 그 다음에 요 앞에서 함수를 action이라는 함수를 하나 또 새로 define 정의를 내려가지고 x라는 파라메타를 쓰고 요 x를 가지고 return하면서 x의 n승을 리턴해 주죠. 이게 요 액션을 리턴해 버리죠. 요 함수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함수를 호출하는 걸 보면 maker2 하면은 얘는 n이 2로서 넘어가죠. 그래서 n이 2로서 넘어가면서 얘가 return 액션을 해주니까 결국 fn은 액션 x인데 x는 뭔지 모르지만 n은 2로 이걸로 넘어오는 거죠. x의 제곱으로. 그래서 f3을 부르면은 f는 이제 요 x의 2승. 그래서 그 maker2 불렀으니까 fn은 x 제곱이라고 이제 함수가 이제 정의돼 이제 넘어왔겠죠. 그래서 그 제곱 f3을 넣어서 이제 부르면 이제 x에 3이 들어가서 3의 제곱해서 9가 들어가는 거고, f4은 4의 제곱해서 16이 들어가고. 자, 그리고 g라는 데는 maker3를 부르면은 결국은 x의 3승이 요 함수가 g의 이제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G3하고 호출되면 3의 3승 해서 27을 찍게 되겠죠. 근데 이제 F는 maker 2에서 X의 2승이 돼 있고 G는 X의 3승이 돼 있죠. 그래서 F를 3에서 불러버리면 얘는 3의 제곱을 해서 9를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값을 이 안에서 바꾸는 게 없죠. 변경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동작을 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인클로징 레벨에 있는 변수를 그 코드 블록 내에서 바꿔가면서 쓸 때 인클로징 레벨 함수의 자격이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맨 마지막 것만 유효하게 되는데 이런 개념을 이런 문제를 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non 로컬이라는 변수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